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7시 45분이 됐네요. 대략 한 30년쯤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가 이제 이 프로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린 2%? 어린 이 프로는 어. 지금 이 시간에 예.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녁 먹고 와서 공부 더 하고 가는 거. 밤 9시까지. 네. 밤 9시까지밖에 안 했습니까? 네. 이야, 일찍 갔네요. 서울대반은 좀 더 늦게까지 했습니다. 네. 네. 9시면 일찍이지. 그래서 그때 하고 그만할 줄 알았는데 네. 야간 공부를 요즘 제가 하는 일이 보니까 야간 자율학습인 거네요. 네. 이건 자율이 아니고 야간 타율학습. 야간 그러네요, 심지어. 야간 과외. 심지어 예. 그때는 그거 열심히 하면 뭐 좀 되는 좋은 것도 일이 있을 있었는데 네. 이거는 뭐 열심히 한다고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인생이 네. 그때 이후로 업그레이드가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카메라 네. 들어오기 전에 잠깐 네. 했었습니다. 매일 강제로 공부시켜 드립니다. 저의 인생은 왜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으로 점철되어 있는가? 네. 그러게요. 뭐 공부해도 끝이 없으니까요, 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네. 이제 요즘 저의 성정과 심성과 네. 마음이 이렇다. 네. 여러분들이 좀 잘하셔라. 아무리 그- 2%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없으면 서운합니다, 여러분. 네. 2% 사라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자. 예. 뭐, 라는 생각을 갑자기 모로코로 갈지도 몰라요. 하게 이 됩니다. 프로는. 네. 자, 오늘은 뭐 신세한탄 여기까지 하고요. 예. 언더스탠딩의 장순원 기자가 네. 오늘 와. 나오는데 오늘 진짜 이거 중요한 거죠? 이야, 진짜 그 원고 저기에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집주인과 네. 세입자가 다 알아두어야 할 야, 이거 진짜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음. 어제 벌어졌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죠. 세입자는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집주인들도 이거 왜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하다. 이게 특히나 예를 들면 집이 전세로 있는 집, 지금 전세자가 있는 집을 내가 살려고 할 때 그렇죠. 특히나 그게 특히 중요하죠. 중요하다. 내가 하여튼 어제 그냥 대충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근간을 흔드는 예. 엄청난 사건이었다 네. 생각하면서 잠시 후에 장순원 기자의 매우 컴팩트한 네. 그러면서도 임팩트 가득한 설명을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웃어? 예.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장순원 예. 기자 소개하기 전에 네. 제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뭐 브리핑까지도 아니고 잠깐 오, 말씀드리면 직접 하십니까? 예. 세입자 입장에서 네. 현재 임대차 보호법 상에서는 계약 만료 6개월이 남은 그 날짜에 예. 째깍째깍 날짜 보고 있다가 딱 그날이 되면 바로 집주인한테 전화하든가 카톡을 보내든가 뭐 내용 증명을 보내든가 해서 난 계약갱신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겁니다. 네. 2년 더 살 겁니다. 예. 라고 일단 라고 이야기를 얘기한다. 하면 그건 그냥 4년을 살 수 있어요. 무조건. 예. 딱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내가 들어갈지.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거예요.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만 빼면은 세입자는 그냥 4년이었어요. 예. 그런데 집주인이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 말고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번 대법원 판결이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예. 집을 팔아서 어.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음. 종전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더라도 예. 내가 기존 집주인한테 손들고 나 계속 더 살 거야 라고 하고 기존 집주인은 내가 들어갈 수는 없어 라고 한다면 새로운 집주인 지가 뭐 어떻게 해도 저는 4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집주인도 들어와서 살지 안 살지를 물어보고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 나는 나가야 되는 나가야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장순환 기자님? 네, 맞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그래도 하여튼 하나씩 들어보죠. 큰 하여튼 틀에서 보면 이제 예. 대법원 판단은 그런 겁니다. 계약갱신권을 쓴 세입자가 있는 집에 이제
그 집을 산 새 집주인은 예. 본인이 집 주인이라도 세입자를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에는. 예.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대법원이 지난 12월 1일 날 판결을 내린 건데 그렇더라도 계약갱신권을 그건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새 집주인도 그 계약갱신권을 이제 요청했던 세입자가 있더라도 예. 2개월 전까지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네. 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내린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이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해서 이제 2020년 7월 31일 날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네. 그 뒤에 뭐 이 거주주택에 더 살 수 있냐 없냐 뭐 세입자가 있을 때 내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갖고 되게 많이 이제 혼란이 있었고 예. 뭐 그전까지 국토부의 해석하고 법원의 판단들이 다 달라서 혼란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 계약갱신권 관련된 판단을 내려줘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줬다라는 느낌으로 좀 의미가 좀 꽤 있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번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 무슨 사건이었는지. 사건이 어떤 거였는지를 조금 케이스를 들으면 더 이해가 예. 잘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표. PD님 표 좀 보여주세요. 네. 예.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표인데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건이 양쪽으로 흐르는 겁니까 지금? 시간이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죠? 네, 시간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독특하네요. 흐르는 겁니다. 왼쪽에 화살표를 꺾어주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7월 31일 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가 도입이 됐죠. 네. 이제 A라는 이제 새 집주인, B는 전 집주인, 예. C는 이 집에 새 들어 사는 세입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가 세입자다. 네. C가 세입자고 A가 A, B는 둘 다 집주인이다. 네. A가 먼저 집주인, B가 A가 나중 새 집주인. 집주인이고 B가 이제 B가 전 전 주인이고 집주인이고. B가 원래 네. 집주인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A 씨가 네. B 씨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7월 5일 날 네.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했어요? 네, 네. 계약을 네. 했죠. 아직 예. 집주인은 아닙니다. 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니까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쭉 흘렀습니다. 네. 그 전에 여기 이제 세입자가 예. 2019년 4월에 이제 계약을 해서 음. 새 만기가 21년 4월 14일 요게 만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까지만 쓸 수 있는 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인 10월 5일 날 예. 이제 문자를 보냅니다. 네. 저 2년 더 살겠습니다. 오케이. 라고 이제 10월 5일 날 문자를 보냅니다. 예. 저 때는 저걸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었죠. 네, 기간이 아니었는데 일단 급하니까 먼저 얘기했다 이거죠. 6개월 다가오니까 먼저 먼저 얘기했어요. 보냈습니다. 예. 그 뒤로 20일까지 어. 4차례에 걸쳐서 그 통보를 더 합니다. 저는 더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예. 저 때는 뭐 난리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통보를 했죠. 예. 통보를 했고 그 기간이 조금 지나서 그 A 씨는 잔금을 다 치르고 이 아파트에 등기를 칩니다. 집주인이 됐네요. 네. 10월 30일 날, 네. 30날. 집주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C 씨가 그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전 예. 집주인인 B, 그러니까 이 당시 시점엔 집주인이죠. 현재도 그렇죠. 집주인이죠. 예. 예. 지금 집주인. 네, 지금 집주인 B 씨가 C와 계약서 도장 찍은 그 A와 옛날 계약 주인. A에게 이미 집은 판다고 계약을 했던 B 씨죠. 예. 판다고 계약은 했고 예. 아직 명의를 넘기지 않았고 예. 예. C 씨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나 이 집 팔았다. A 씨가 들어와서 산다더라. 그러니까 나가주셔야 갱신을 해주는 걸 나는 할 수 없다. 난 이미 팔았고. 팔았고 새 집주인이 들어오는데 새 집주인은 산다고 하더라. 산다고 하더라. 산다는 게 거주한다고 하더라. 네, 거주한다고 예. 하더라. 하면서 이제 거절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옛날 예. 집주인이. 네, 예. 옛날 집주인이 계속 그렇게 거절 표시를 했고 그 새로 집을 산 분도 들어와서 이 세입자에게 난 들어갈 거니까. 나는 여기 이 집에 들어갈 거니까 나가주세요.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세입자인 C 씨가 무슨 소리냐. 나는 계약갱신권을 이미 10월 5일부터 20일 사이에 썼고 예. 전 집주인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기 때문에 예. 난 이 집에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못 예. 나가겠다.
거기 그 조항에 예외 조항은 집주인이 실거주했을 때만 네.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 집주인은 집을 팔기는 했지만 아직 등기가 끝나지 않아서 네. 올드한 집주인이 내 집주인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주장했겠죠. 내가 맞습니다. 계약갱신 신청을 한 순간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올드한 집주인이 와서 산다고 하면 난 나가주겠다. 그렇지. 그랬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나가라고 하면 그건 나하고 그 알지. 사람이고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남이지. 그 세입자가 그렇게 네. 주장했던 그런 데는 주장이죠? 네, 그렇게 주장한 게 맞고요. 예. 그렇게 주장한 데는 생뚱맞은 게 아니에요. 당시 예. 근거가 있어요. 이게 예.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2020년 7월 31일 날 임대차법이 시행된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국토부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이제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분쟁들이 많았거든요. 유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 임차인이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이 실거주한다고 해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예.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다음에 예. 집주인이 바뀌면 네. 그 뒤에 있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도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유권 해석에 따르면 내가 집을 사서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런 집은 원래 그냥 집주인이 살고 있어서 저 나가세요 그래야만, 하면 나가는 이런 집이거나 1번 그렇지. 아니면 세입자의 만기가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서 예. 내가 그 집을 사서 등기를 치고 나도 여전히 세입자는 6개월 이상 만기가 남아서 예. 그 6개월 된 시점에 세입자가 저 오래 더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니요. 집주인이 나여야 새로 그래야 죄송합니다 나가세요 해야 라고 할 수 있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토부는 하여튼 그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후에는 당연히 안 됐다. 세입자는 나는 못 나가겠다. 예. 현재 집주인한테 내가 갱신권을 당시에 썼다. 갱신권 행사할 때는 네. 당신이 집주인이 아니지 않았느냐 네, 이 못 주장인 거죠. 네,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했더니 이제 예.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달라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1심, 2심, 3심이 다 이제 판단이 다 달라요. 예. 그 표를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사실 1심하고 3심은 대법원 판단은 같은데 예. 2심하고 3심을 좀 비교해 보면서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2심에서는 1심은 이제 원래 이제 새로운 집주인 손을 들어줬거든요. 예. 내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죠. 2심은 아유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심은 예. 이제 그 집주인의 편을 손을 들어줬어요. 예.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내보낼 했는데.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원래 그렇게 했다가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는데 예. 2심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이고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을 당시에 시점을 보면 집주인은 그 전 집주인, 그러니까 행사 당시에는 네. 아직 등기가 이전되기 전이니까 이전되기 예전 전이니까 집주인이었겠죠. 그 당시 집주인을 네. 집주인으로 봐야 되고 예. 그 당시 그 집주인은 집주인이면서 동시에 그 집을 매각했기 때문에 네. 그 집에 실거주할 사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집에 실제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집주인은 집주인이긴 한데 실거주를 할 수가 없어. 실거주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는 거다. 예, 예. 그리고 이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취지가 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가 더 그 집에 살아도 된다라고 예. 판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시 항소를 한 거, 예. 항소라고 집주인, 새 집주인이. 새 집주인 이제 예. 대법원에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봤더니 대법원은 좀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표 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대법원 판단. 예. 예, 대법원 판단은 좀 달랐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2심이 판단할 때 그 임대인의 요건을 되게 엄격하게 해석했는데 예. 그 계약 당시 시점에 임대인만 임대인이라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임대인을 좋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좁게. 좁게. 좁게 예.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새 집주인도
그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빨간색으로 좀 쳐놨는데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 그 전 집주인이 이미 새 집주인한테 집을 팔아서 집을 팔았고 새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했고 예. 새 집주인도 세입자를 만나서 내가 여기 살 테니까 나가달라고 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보면 새 집주인도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게 맞다. 그러니까 임대인으로 봐야 된다. 예.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집주인이 직접 와서 사는 것까지 세입자가 막을 수는 없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 4년을 보장하는 임대차 보호법이어야지. 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은 2+2년이니까 그 4년 보장되는 게 아니라면 집주인이 와서 2년 후에 들어와서 살겠습니다. 2년 계약 끝났을 때 네. 이거는 뭐 봐주겠다는 건데 그 집주인의 범위가 네. 그러니까 집주인의 범위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어진 그 거죠. 전에는 기존 집주인이냐,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네. 시점에 집주인이 누구냐, 네. 요 사람이냐, 이 사람이냐만 따졌다면 그 국토부의 유권에서 그건 국토부의 그런 거죠. 유권에서는 그렇다거나 네. 하고 2심의 판결이 그렇다면 네. 대법원의 판단은 네. 그 시점이 누구라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이진우 집주인이 장순원 집주인한테 집을 팔았다. 그럼 이 의사결정, 네.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했을 때의 의사결정, 그때 대법원 판결은 난 잘 모르겠다 였다면서요. 그럼 난 잘 모르겠다가 넘어간 거다 이거지. 그런 거죠. 예? 네. 그런 거죠. 그 네. 권리가 넘어갔으니까 새 집주인도 잘 모르겠다였지만 내 판단은 집에 들어갈 거니까 나가주세요입니다. 그러면- 라고 말할 수 네. 있다는 거 그럼 이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원래 집주인이었어요. 예. 제가 안승찬 새로운 세입자- 집주인 새로운 네, 새로운 집주인한테. 집주인한테 팔았습니다. 네. 미안해요. 장순원 기자는 그냥 세입자 하세요. 네. 잠깐만. 장순원 세입자가 저한테 집 팔기 전에 저 2% 나 계약갱신 청구권 쓸 처음 쓸 겁니다. 거야. 라고 해서 그러셈? 이라고 얘기했어요. 합의했어. 합의했어. 어. 뭐 구두르든 뭐 카톡으로든. 예. 그런데 보니까 집을 팔아야 되겠네. 네. 그래서 팔았어. 집을 내놨더니 낼름 사네 또. 네. 그랬어. 근데 이분은 들어오죠. 예. 새 들어와서 집주인이 됐어요. 새 집주인이 되면서 난 거주할 거야. 어. 안승찬 기자가 갭 투자를 하겠습니까? 직접 거주하겠지. 네. 그럴 때 그럼 할수 있습니까? 장순원 기자는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승계했죠. 네. 음. 그래서 임대인이 그 전 임대인하고 세입자가 어떤 약속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요? 네. 아까 여기 저기 사례에서 음. 말씀드린 집주인은 예. 그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요청을 했을 때, 예. 나 지금 집 팔았어요. 다음 집주인이 심지어 들어와서 산대요.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수락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 라고 여러 차례 통보를 했고, 예. 그게 유효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뒤에 들어왔던 지금 현재 집주인도 예. 그 약속을 보고 들어와서 내가 실제로 살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쓸 수 있는 권리라고 하면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6개월에서부터 2개월까지 그 거절할 수 있는 그 통보를 해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실거주 할 거니까 게다가 이제 앞에 사람이 전 집주인이 청구권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 집주인은 실제로 그 계약을 인수했고 예. 그래서 본인도 실거주 할 거라고 말을 했고 예. 하니까 이제 이 세입자한테 이제 내가 실제로 내가 살 거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소송을 한 거고 예. 법원도 그러면 임대인 원래 거절했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집주인도 실거주 한다니까 나가는 게 맞다. 그거지. 그럼 라고 원래 판단을 한 겁니다. 옛날 집주인이 네. 계속 사세요라고 말했으면 네. 그분한테 집을 산 새 집주인도 계속 사세요가 계속 사세요? 이해가 이걸 되어야 약속을 된다는 지켜야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예. 이제 집을 그렇게 하면 이제 새 집주인이 집을 살 니즈가 줄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들어가 살 수도 없는데 예. 그 생각이라면 그 전 집주인 그 과거의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요청에 네. 그 쉽사리 이제 네, 그러세요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그게 되게 큰 꼭 끼는 거니까. 그 걸림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대법원의 취지는 네. 전 집주인과 네. 새 집주인을 사실상 하나의 집주인이라고 생각한 컨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위의 승계라는 거는 예. 아니야. 이건 맞아요. 그 임대인의 네.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라는 거 뭐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한 거겠죠.
근데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이 예. 네,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 사셔도 되겠습니다. 예. 라고 했더라도 예. 그 일주일 후에 내가 사정이 생겨서 빨리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팔았으면 예. 이분이 네, 계속 사세요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네. 집 팔고 나갈 사람이 어. 옛날 집주인이 네, 계속 있으세요 라고 했던 그 약속까지도 인수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모든 집주인들은 저 6개월 후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그러시는가 마시는가 난 모르겠어요. 입을 딱 다물고 끝까지 입 다물고 있는 게 요령입니다. 네, 그러세요라고 하는 순간 얻을 이익은 하나도 없고 잠재 손해만 생기는 거니까. 아니 그럼 그건 어떻습니까? 그냥 집주인이 안 바뀌었다고 해봐요. 안 네. 바뀌었는데 네. 처음에는 네 그래서요라고 했다가 아 생각해 보니까 나 들어가야 되겠네. 네. 라고 변심을 했다. 네. 그런 변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라는 거 그런 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집주인인데 예. 그렇게 사세요 하고 제가 더 세입자 살고 싶습니다라고 예. 요청했을 때 더 사세요 하면 그때부터 약속이 생긴 겁니다. 예. 어느 일방이 그걸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그건 이제 합의를 파기한 거죠. 그게 계약을 체결했던 거하고 예.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쓸 수 2개월에서 있는 6개월 사이에 상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변심해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변심해서 다시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걸 똑같이 만약 강요하면 네, 모든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6개월 되는 시점에 네, 뭐라고 할 때 네, 입 다물고 아무런 답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답을 주는 순간 내가 거기에 묶이게 되니까 네. 나는 혹시 남은 6개월 동안 그럴 생각이 지금은 없으나 내 마음과 내 사정이 바뀌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집을 팔 수도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하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네 그러세요라고 한 순간 들어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으면 집주인이 뭘 원한다고 세입자가 계속 계약갱신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그러세요를 왜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이거는 그냥 집주인 세입자 싸우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팔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예. 이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러셔도 좋겠습니다. 내지는 그러세요라고 했더라도 권리가 살아 있다고 해줘야 무슨 대화를 하지. 그건 어떻습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물어보는데 아무 말 안 했을 때 암묵적 동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갱신 청구권을 했는데 내가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하고 2개월이 넘어가면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진 걸로 봅니까? 지금 그 계약을 갱신 청구권도 안 쓰고 이제 거절권도 안 쓰고 이제 예. 6개월에서 2개월 계약 그건 서로 말을 6개월 안 했을 때 예,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그 기간이 지나면 암묵적 예. 갱신이 되죠. 6개월, 2개월 사이에서는 번복이 가능하다는 게 어. 모르겠어요. YSJ님이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네. 세입자도 저 계약갱신 청구권 쓰겠습니다. 네. 라고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얘기했다가 예. 아이고 내 사정이 바뀌어서 나 얘 이사 가야 되겠네? 예. 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2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잖아요, 집주인한테.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예. 뭐 상황 이렇든 저렇든 2개월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통보를 하고 네. 그렇죠.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하고 계약을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2개월 내는 나 바꿀게. 그러면 사실 그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되게 2개월 근간이 흔들리는 건데. 전에는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되는 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도 못 바꾸는 거예요? 세입자는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번복. 번복은 세입자도 이거 합의이기 때문에 네. 세입자도 그 네. 번복하면 안 된다. 아니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번복이라면 그냥 정말 네, 번복이면 번복이지 그런 게 어딨어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번복.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판례를 찾아봤더니 예. 바꾼 경우도 있는데 그 예. 세입자가 본인의 권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대답했다 그런 여러 좀 정황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법리적으로는 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본인이 이제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면 번복하지 못하는 게 그것도 일종의 계약으로 생각한다. 네, 그게 맞다. 아. 이렇게 네. 그러면 어느 한쪽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 사실 거예요, 세입자님? 네. 아니면 저 계속 살게요라고 할 때 네. 대답 안 하면 대답을 안 하는 게 요령이네요, 그 누구도.
이 대답을 안 하면 뭐 그게 암묵적 갱신이 됩니까? 그냥 아무 그냥 아니, 결정이 안 된 2개월 상태로 전까지 2개월 전까지 묵묵부답일 경우에는 예.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2개월 내에 본인의 의사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제 생각이나 상식이나 혹은 모르겠습니다. 법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번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번복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 사이에 어떤 계약 행위를 해서 뭐 집을 다른 데 사놨다든가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했다든가 그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는 번복한 내가 물어줘야죠. 예. 번복을 할 수 그거 물어주기 싫으면 번복하지 말든가. 그러나 물어주고 번복하겠다는 건 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예. 계약을 서로 계약을 맺은 다음에 다음에 어떤 액션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을 한 건 그런데 네. 이거는 그 계속 살지 말지에 대한 의사 표시라서 네. 그걸 번복하는 게 뭔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심지어는 계약금 물어주면 번복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번복은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번복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으면 네. 그거는 물어줘야죠. 돈으로.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세입자가 이사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번복을 할 수야 있겠지만 네.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거는 번복하기로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그건 거죠. 당연하죠. 근데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 피해 그러니까 어떤 반대급 없이 마음대로 바꿔서 그럴 수는 없다. 할 수 그럴 있다는 수는 건 없다. 없다는 오케이,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번 알겠어요. 대법원 네. 판결의 취지가 새로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승계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전 집주인이 어떻게 결정했던 것 간에 새 집주인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게 꼭 따라야 한다라기보다 예. 세입자 그 전 집주인하고 맺은 어떤 세입자의 권리 관계라든지 이해가 침해되지 않는 토록 하는 선에서는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갱신권을 거절했는데 예. 바뀐 세입 내가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온다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절했어. 네, 전 집주인은 거절했는데 바뀐 집주인이 뭐 그냥 사세요. 사세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일종의 번복이지만 네. 네. 뭐 그건 이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니까 뭐 그건 가능하지 그치, 세입자는 언제든지 이사 갈 권리는 있으니까 네. 나는 안 살 겁니다. 아니 안 살 권리가 그럴 수는 있으니까. 있겠네요. 근데 세입자가 계속 살기로 해놓고 네.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안 살겠습니다 해도 예. 집주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사겠다고 하면 그 징역 살듯이 살아야 됩니까? 그 집에서. 너 살겠다고 했잖아. 집주인도 예. 계속 사세요라고 했다가 네. 아이고 나 사정이 생겨서 들어가야 되겠네. 네. 그래도 어차피 최소 2개월 시간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세입자가 뭐 그럴 수는 있죠. 내가 이 집에서 2년 더 사니까 이 집의 사이즈에 맞춰서 내가 뭐 장롱을 하나 갖다 놓으려고 계약을 해놨는데 뭐 이런 거라면 그거는 물어줘야죠.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약간 저도 헷갈리는데 예. 그런 건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이제 계약이 연장되면 예.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갑니다라고 통보를 하고 3개월 이후에 나가면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렇죠. 끝나고 나서 그것도 좀 세입자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관심 있었던 게 그 전에는 집을 내가 갖고 있어요. 전세를 내가 주고 있어요. 오늘 좀 전에도 누가 그런 분 하던데 난 전세인데 원래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전세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집이 팔리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네. 나는 이 집을 샀고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전세가 있는 집을 팔 때는 이 사람이 나가줘야지만 실소유자가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그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실소유자가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 아니고서는 잘 팔리기 어려워.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니면 4년이 다 써서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는 전세자가 있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들어가면 내가 산다고 내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예. 그 잔여 기간이 2개월 전에 예. 계약 만료 기간 2개월 전에 어. 그 새 집주인이 등기를 마치면 그리고 본인이 이제 들어가 살고 싶으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죠. 그 전에는 안 됐는데 그게 가장 뭐 그러니까 확실한 차이입니다. 6개월 되는 순간 세입자가 더 살겠습니다 했더라도 2달 후에 집주인이 저 들어갑니다 나가세요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과 예. 마찬가지로 예.
2달이든 3달이든 후에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도 저 들어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면 그거는 나가줘야 나가줘야 된다. 왜냐하면 2년 더하기 2년인 거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2년 더 살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데 문제는 조금 고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을 팔거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전세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약간 후퇴한 느낌은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법 자체가요. 예. 원래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 바뀐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자기가 산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게 법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법이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상하게 꼬여 있는 게 만약 그러면 내가 원래 집주인이에요. 예. 그러면 나는 집을 이 사람이랑 사고팔고를 하려고 이제 상황을 보고 있다면 이 세입자가 2년 있더라도 그럼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서 내보내고 한 달쯤 있다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럴 수 이제 있죠. 들어오셔 그럴 수 라고 하면 있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이 세입자를 내보낼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별도로 있어야 되니까. 유동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내보낼 수 있고 유동성이 없으면 나는 이 세입자를 내보낼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법은 돈 많은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집주인한테 매매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겠죠. 매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돈 없는 집주인은 그냥 못 집 못 내보내고. 파는 그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 많은 집주인 만나면 쫓겨나고 돈 없는 집주인 만났으면 다행히 살 수 있는 이건 그때그때 다른 권리 보장 체계라서 실제로는 그거는 정말 그렇게 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싶었던 법이라면 예. 애초부터 그냥 4년으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어야 된다. 처음부터 그냥 한 번 세입자는 4년간 살 수 있다. 어차피 나갈 수는 있으니까 내가 원할 땐. 아니죠. 그때도 중간에 나가면 안 되죠, 세입자는. 어차피 계약은 계약이니까. 예. 그러나 그걸 2+2년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4년을 보호하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도 이상하고 저렇게도 이상한 법이 아니었을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걸 어떻게 생각해요? 장순원 기자가 1년 동안 보세요. 1년 전에 장순원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잘하면 취직해야지. 이제는 아니, 요게 이제 첫 번째 대법원 판례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아직 쟁점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판례들이 좀 아직은 더 쌓여야지 그림이 그렇겠죠. 좀 명확해질 지금 이 것 같아요. 케이스는요 더 억울한 게 뭐냐면 예. 그런 법이 생기기 전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게다가. 집주인들끼리는. 아. 그러니까 그 집 사서 들어오려는 그 새 집주인은 그런 법 생길 줄 모르고 계약을 했다가 내가 못 들어가서 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계약이 이미 거예요. 됐는데.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1심 법원은 그 네. 점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7월 5일 날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해서 이 법이 시행돼서 그런 의무가 생길지 모르는 일종의 선의의 피해자인데 예. 그걸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 없다. 어. 그러니까 이 집주인의 손을 들어준 판단이 1심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법을 만들 때 이 법은 시행 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게 적용되는데 시행 전에 매매 계약 체결한 사람은 그 이 법으로 인한 불리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법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그 이후로는 그게 세입자였으면 그 법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집식이나 산 사람 안 그래도 집 사지 말라고 정부가 그러고 있는데 낼름 집을 샀단 말이야? 벌 받아야지. 뭐 그런 해석을 했겠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변화는 좀 있을 거는 같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네. 집주인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집을 보여주지 마. 집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살고 싶으면. 네. 집을 보여주지 그럴 것 말아야 같습니다. 되는 거예요. 네. 최대한 비협조적으로. 그렇죠. 매우 비협조적으로 나와야죠.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 집주인은 이쪽으로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집을 막 하려고 그러겠지. 예. 그런데 집주인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쫓겨나야 되면 예. 나는 집을 보여주지 말아야죠. 그러니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냐는 거. 정말 보호하고 싶으면 4년짜리로 만들든가. 차라리. 그러니까 1+2+2로 하니까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긴 그러니까 누구는 하는 것 플러스 같아요. 2가 가능하고 누구는 플러스 2가 안 가능한 이게 무슨 상황이 있는 겁니까 이게.
세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4년이지. 4년으로 하든가. 네. 어떻습니까?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아, 하여튼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듭니까? 4년 아이디어. 네, 뭐 저는 4년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2+2 사이에 이런 예외 조항을 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버퍼를 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걸 텐데 예. 세상이 뭐 이렇게 딱 명쾌하게 나눠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 명쾌하게 나눠줘야죠. 법도 명쾌하게 안 해주면 그때는 우리는 그랬다면서요. 그 2+2 왜 그러니까 4년으로 안 하고 2+2로 기존에 2년이라는 것도 있었겠으나 뭐 또 한꺼번에 너무 길어지면 그 당시에 어. 제가 이제 지금은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정책 위반한 분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 여러분도 그 기사 검색해 보시면 2020년에 제가 신문사에 기고한 글에 이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법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부작용 생깁니다. 고쳐야 된다고. 그러나 이제 2%는 그때도 입은 살아있고 힘은 없었잖아요. 네. 지금도 입만 살아있고 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네. 그 당시에 물어봤더니 아. 이럴 거면 4년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랬더니 4년으로 바꾸면 어. 집주인들이 어. 4년치 전세금 인상금을 한꺼번에 반영한다. 한꺼번에 반영해서 전세금이 더 오른다. 아. 그게 걱정스러워서 어. 사실상 4년이지만 4년과 비슷한 2+2년으로 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뭔가를 전가할 수 없습니다. 단기로는. 네. 단기로는. 네. 이미 다 전가한 거예요. 받고 싶은 만큼 다 받은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요거는 전가 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요거 전가할래. 할 수 있는 집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만 집주인들을 괴롭히면 네. 집주인 되려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수급이 깨지는 문제인 거지. 그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하여튼 대법원 판결 이후에 또 국토부의 해석도 또 추가로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네. 판례들이 추가로 좀 나오긴 할 것 같네. 근데 대법원 판결을 국토부가 다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예 법을 다시 바꿀 수는 있겠죠. 정부 입법으로. 네. 아 근데 뭐 이게 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해석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국토부의 유권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은 그거는 국토부에서 아까 물어보니까 법무부랑 상의를 해서 그게 필요하면 좀 바꾸는 조치들이나 혹은 뭐 이 해석이 바뀜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세입자의 어떤 그 약화된 부분들을 뭐 조금 뭐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 그런 게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뭐 크게 뭐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럼요. 이 대법원 판결이 현재 정부의 기조와는 맞잖아요. 또. 네. 그럼 이 대법원 판결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일단 대법원 판결이니까. 아 예. 네. 뭐 당분간 몇 년간은 이 판례가 새로운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는. 적용이 될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세입자가 해야 될 일은 6개월 남는 순간 집주인에게 통보. 일단 그리고 통보하고 그 이후에는 집 절대 안 보여주기. 세입자는 혹시 새 집주인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왜냐하면 버티면 또 4년 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또 집값 전세값이 하락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거야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세값 오를 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은 나가도 그만인 상황이니까 세입자들이 그냥 이렇게 예. 넘어가지. 알겠습니다. 자, 자,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아,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 아.